안녕하세요. 1차 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기초 과정에서는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일 관리를 해보았습니다. 2차 시에는 웹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을 한 후 시각화 과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의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 HTML의 구조를 파악한 뒤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합니다. 웹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과 달리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하는 pip 명령 앞에 %를 붙입니다. 웹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 임포트하고 검색창에 입력하기 위해 키보드 입력 시뮬레이션인 키즈를 임포트합니다. 가상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열고 이 객체를 드라이버 변수에 할당합니다. driver.get 함수로 URL을 넣어서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특정 위치의 텍스트 수집을 위해 엑스패스를 사용합니다. 엑스패스는 웹페이지를 설계할 때 사용한 언어 구조로 위치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복사한 엑스패스를 find element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하면 해당 위치에 있는 텍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조작과 관련된 셀레니움 함수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입력 창과 검색 버튼의 위치를 엑스패스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클릭하여 검사 메뉴를 이용하거나 F12키를 이용하여 개발자 도구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개발자 도구 페이지에서 먼저 개체 선택 버튼을 클릭한 후 네이버 검색창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복사, 엑스패스 복사를 선택합니다. 복사된 엑스패스는 메모장에 붙여넣고 활용합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검색 버튼의 엑스패스를 획득합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과 검색 버튼의 엑스패스 경로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 위치입니다. 웹크롤링 실습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천 날씨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날씨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동적인 웹페이지입니다. 셀레니움을 이용하면 동적인 웹페이지의 데이터 수집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페이지에서 가져온 인천 날씨의 엑스패스 정보입니다. 요일, 최저 기온, 최고 기온, 하루 기온,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엑스패스가 있고요. 주간 예보 영역은 날씨 정보 10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HTML 태그들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간 예보의 기온 정보를 나타내는 엑스패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웹 크롤링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네이버 웹페이지에서 검색어 입력창과 검색 버튼의 엑스패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지에서 F12키로 개발자 도구 페이지를 여신 다음에 개발자 도구 페이지에서 개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클릭하면 웹페이지에 있는 위치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코드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엑스패스 복사를 하신 다음에 메모장에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속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돋보기 버튼에 해당하는 위치로 색깔이 변경이 되고요. 복사, 엑스패스를 해서 또 메모장에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인천 날씨를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 날씨를 검색해서 해당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와야 되니까 객체 선택하시고 오늘에 해당하는 부분 클릭하시면 선택이 바뀌어 있죠. 엑스패스 복사로 해서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그리고 주간 예보를 하려면 이 10개에 대한 요일과 최저 기온, 최고 기온에 대한 정보를 다 획득해야 되겠지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과 네이버 돋보기 도구 그리고 인천 날씨에서 오늘에 해당하는 정보, 최저 그리고 최고에 해당하는 엑스패스들을 이렇게 메모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복사해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이미 입력을 했고 제가 또 실습을 했었기 때문에 실행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구글 콜앱을 사용하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 그 가상의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엑스패스로 얻은 위치들을 획득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글 콜앱의 그 서버나 뭐 클라우드 개념으로 쓰는 것들은 조금 다른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또 추가를 해서 써야 돼서 로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사용을 합니다. 뭐 프로그램 코드 입력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유사해요. 예. 먼저 웹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퍼센트를 앞에다 붙여준 핍을 이용해서 인스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 과정은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했지요. 웹드라이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검색어 창에 키보드로 인천 날씨를 입력해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키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추가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커널이 자꾸 끊기네요. 예.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를 설정을 하는데 이제 이 크롬 드라이버를 설정을 하면 가상의 크롬 웹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지금 예, 여기 생성이 됐죠. 요거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네이버의 URL을 get 해줍니다.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지요. 자, 그리고 인천 날씨를 검색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여기 검색어 부분, 그리고 돋보기 부분 있었죠? 예. 지금 패스가 파인드 엘리멘트로 해서 요거는 검색어 부분이고, 요거는 예, 버튼키, 돋보기 버튼에 해당하는 거를 파인드 엘리먼트로 해서 엑스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키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인천 날씨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약 3초 동안 좀 기다렸다가 텀을 뒀다가 인천 날씨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날씨로 넘어왔지요. 넘어와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아까 메모장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엑스패스들을 가져다가 find elements에다가 엑스패스들을 이거는 오늘 날씨고요. 요거는 최저 기온 그리고 요거는 최고 기온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날짜하고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예, 지금 오늘 날짜하고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출력이 됐습니다. 브라우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여기 주간 예보가 오늘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10개의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10개의 엑스패스들을 획득해서 지금 이 주간 예보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를 예, 10일간으로 예, 프로그램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과정들은 똑같아서 쭉 넘어가고요.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고 네이버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인천 날씨 검색했고 버튼키 눌러서 검색했지요. 여기서는 이제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돌려서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날짜와 그 다음에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가져올 거고요. 각각의 엑스패스들을 지금 변수에 넣어놓고 find element로 이 변수들을 엑스패스로 사용을 합니다. 출력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i로 해서 반복될 때마다 이제 1부터 10일까지 저장이 돼서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하겠죠. 실행을 시켜보면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크롬 드라이버 설정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가지고요. 다시 똑같은 과정이긴 하지만 네이버로 이동하고 검색창에 인천 날씨를 입력해서 인천 날씨의 페이지로 넘어가고 포문을 돌려서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예, 비교해 보시면 같죠? 11월 24일까지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브라우저 종료를 하는 걸로 자원을 반환하고 웹브라우저가 종료가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종합 실습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웹페이지의 많이 본 뉴스 탑 50에 노출된 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어 빈도수를 분석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크롤링을 이번에는 엑스패스가 아닌 CSS 셀렉터를 활용하겠습니다. CSS는 HTML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해당 페이지에서 F12키를 클릭하고 개발자 도구 페이지를 엽니다. 뉴스 기사 제목을 수집하기 위해 먼저 검사 도구를 클릭하고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면 웹페이지에서 1위 제목을 클릭합니다.
개발자 도구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도구 메뉴에서 복사, 셀렉터 복사를 클릭합니다. 복사한 1위 제목의 CSS 셀렉터를 메모장에 붙여 넣습니다. 2위 제목과 50위 제목에 대한 CSS 셀렉터를 메모장에 또 붙여 넣습니다. li n번째 차일드 괄호 안의 숫자가 순위와 같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수집과 기사 작성일 수집도 같은 과정으로 표시된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도구 메뉴에서 복사, 셀렉터 복사를 합니다. 수집한 제목, 분류, 기사 작성일에 대한 CSS 셀렉터의 규칙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li n번째 차일드 괄호 안의 숫자가 기사 순위와 같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웹크롤링을 하기 위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치했습니다.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타임 라이브러리 임포트, 웹드라이버 임포트, 웹페이지에서 특정 요소를 찾기 위한 바이 임포트, 웹드라이버에서 서비스를 설정하고 제어하기 위한 서비스를 임포트합니다. 가상의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이 객체를 드라이버 변수에 할당합니다. 크롤링한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의 칼럼 이름을 지정하는 리스트로 정의하고 각각의 리스트를 초기화합니다. 포문을 사용하여 상위 50개 뉴스 데이터를 각 항목의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포문의 인덱스를 랭크에 추가하고 순위로 사용합니다. 드라이버 파인드 엘리먼트 함수를 이용하여 뉴스 제목의 CSS 셀렉터를 찾은 후에 텍스트 속성으로 추출하고 타이틀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CSS 셀렉터의 위치 중 li n번째 차일드의 i 값은 포문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분류 정보와 작성 일자도 find element 함수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저널과 데이터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구문입니다.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pd라는 별칭으로 임포트합니다. 판다스는 펜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 자료 구조로 데이터를 출력해 줍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컬럼즈 리스트에 있는 열 이름을 랭크, 타이틀, 저널, 데이트 리스트와 매핑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생성 시 컬럼즈 옵션을 사용하여 열의 순서를 컬럼즈 리스트 순서대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헤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의 상위 5개 행을 출력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CSV를 임포트하고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저장한 CSV 파일을 불러서 포문으로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여기서 라인 1은 CSV 파일에서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값이고 타이틀 문자열에 하나씩 이어붙입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사 제목을 잘라내기 위해 문자열 슬라이싱을 합니다. 공백을 포함하여 6개 문자를 제외하니까
6번부터 슬라이싱하고 콜론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끝까지 문자열을 가져옵니다. 실행 결과를 참조하세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한글 자연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와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다음,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매플러리 파이플럿은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를 출력합니다. 넘파이는 고성능 수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사용합니다. 문자열에서 타이틀 명사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서 문자열은 워크 함수를 사용하여 타이틀에서 명사를 추출하고 포문을 돌면서 그 명사들 중 길이가 1보다 큰 단어들을 필터링하여 빈도수를 카운트합니다.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사용하여 폰트 경로를 지정하고 크기, 비율, 색상, 맵을 설정합니다. Generate from frequencies는 C에 저장된 단어 빈도에 따라 크기와 색상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겨는 새로운 매플릴러브의 피겨 객체를 생성하고 이 객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캔버스 역할을 합니다. imshow는 빈도수를 저장한 gen 객체의 결과를 이미지로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 코드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더 크게 표시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실행 결과를 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웹 크롤링은 동적인 웹페이지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실습에서는 웹 크롤링을 할 때 CSS 셀렉터를 활용하기로 했었죠. 이 페이지에서 이제 F12키를 눌러서 F12키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CSS 셀렉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먼저 객체 버튼을 클릭하고 웹페이지의 기능을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개발자 도구에서 선택이 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네, 엑스패스가 아니고요. 예, 셀렉터 복사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 정책 뉴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 기사를 썼네요. 네, 그래서 같은 과정으로 분류를 해서 수집을 해야 되니까 요게 지금 분류 수집이거든요. 클릭을 하고 요 위치가 바뀐 데서 복사, 셀렉터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객체 선택을 하고 날짜, 기사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복사, 셀렉터 복사를 가져옵니다. 메모장에 붙여 넣으면 예, 요 지금 li n번째 차일드에 번호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얘는, 예.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50개니까 얘도 요 각각의 지금 제목과 그리고 또 분류 그리고 또 날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지금 HTML에 CSS 셀렉터로 수집을 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메모장에 붙여놓고 활용을 할 거고요. 요 50가지를 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도 요 위치의 값들하고 순위하고 같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프로그램에서 포문을 돌려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먼저 셀레니움 인스톨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죠.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가상으로 띄울 거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고요. 크롬 브라우저가 생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만 써도 되니까 요거는 닫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많이 본 뉴스 탑 50 페이지로 URL을 획득을 해서 요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요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넘어왔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크롤링할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하기 위한 소스죠. 이제 여기서는 지금 포문을 사용해서 상위 50개의 뉴스 데이터를 각 항목 리스트에 추가를 할 거고요. 드라이버.find element를 이용해서 획득한 CSS 셀렉터를 사용을 할 거고 셀렉터로 가져온 경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속성으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글자들을 가져와서 제목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은 과정으로 수행을 하고요. 여기서 가져온 텍스트는 저널로 분류, 언론사로 들어갈 거고요. 다음 거는 날짜, 작성 날짜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그 순위하고 n번째 차일드가 순위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 포문을 돌면서 자동으로 i 값이 들어가서 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드라이버를 클로즈 합니다.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즈 했기 때문에 예, 크롬 브라우저가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펜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이 헤드 함수를 이용해서 상위 5개 행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예, 상위 5개 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요? 예,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CSV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CSV를 임포트해서 저장된 파일을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리드 옵션으로 그리고 인코딩은 UTF-8로 했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라인 1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왔죠. 네, 요 부분이었죠. 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요 영역. 그리고 출력을 하고 네, 클로즈를 했습니다. 파일을 오픈했으면 클로즈를 해야 하니까 실행을 하면 네, 여기서부터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 저장된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니까 기사 제목부터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사 제목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기사를 잘라내기 위한 문자를 슬라이싱을 하죠. 6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앞에 있던 기사 제목이 6글자가 빠지고 배우부터 시작해서 출력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야 하는데요. 매플러립 파이플롯도 있었고, 넘파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카운터도 있었고, 오크도 있었고, 워드 클라우드도 기본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바는 환경 변수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환경에 들어가서 자바 홈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미 설정이 된 거로 보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서 문자들, 단어들이 출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자들을 분석을 하는데 오크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 분석을 합니다. 타이틀, 제목에서 일단은 명사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폼을 돌면서 그 명사 중에 길이가 1보다 크면 이 필터링을 해서 빈도수를 이 카운터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이용해서 폰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로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컬러는 어떻게 할 건지 컬러 맵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generate from frequencies라고 해서 여기 앞에서 빈도수 측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요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imshow라고 하는 함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 피겨는 매플러립의 라이브러리고요. 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캔버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이고요. 웹 크롤링은 동적인 웹페이지 정보를 가져오니까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 달라지죠? 이렇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또 약간의 디자인들을 좀 바꿀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이것으로 실습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웹 크롤링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각화까지 다뤄봤습니다. 이것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